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꾸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꾸며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내 블로그에 들어와 보면 보이는 기본 화면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왼쪽은 프로필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필은 나를 소개하는 공간이거든요. 개인 블로그라면 나나 내 블로그를 소개하는 사진을 여기에 넣으시면 되고요. 저도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는 시계 사진을 대표로 넣어놨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내 사업장을 찍은 사진을 올려주시면 좋아요. 이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바로 여기거든요.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학원 사진 여기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변호사나 세무사, 의사, 뭐 전문직 분들은 해당 상호명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단에 보이는 게 카테고리, 이 폴더 개념인데요. 여기는 블로그 글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컴퓨터로 따지면 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파일을 작성해서 저장하고 폴더에 좀 분류해서 넣어두잖아요. 블로그도 똑같아요. 여기에 이제 내 글들을 차곡차곡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 거를 보면은 저는 이제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크게 나누었는데요. 요 팁은 어떻게 나누면 좋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음에 했냐면, 이 책 목차들 있죠. 대표적으로 서점 사이트 중에 교보문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제들로 책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목차를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서 나도 이런 주제로 좀 글을 계속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런 거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내 블로그에 맞게 이름을 정해가지고 여기에 카테고리에 넣으시면 돼요. 저는 좀 그렇게 했거든요. 뒤에서 이 카테고리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면은 공지라고 돼 있거든요. 요거는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좀 봐줬으면 하는 글, 그런 글을 공지로 설정을 해뒀어요. 이 공지를 활용하면 뭐가 좋냐면, 내 블로그가 어떤 내용으로 좀 글을 쓰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닉네임은 아임플래너잖아요. 그래서 아임플래너를 소개합니다, 이런 글을 공지로 띄워두면, 여기는 이런 블로거가 운영하는 블로그구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알릴 수 있고, 사람들이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보면서 이웃 추가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이 프로필과 카테고리를 설정을 어디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관리라고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에 관리라는 문구가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내 블로그 통계, 이렇게 크게 메뉴가 나누어져 있고, 이제 블로그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눌러봐 주시면서 뭐가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거예요. 처음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시거든요. 먼저 기본 설정부터 살펴볼게요. 여기는 블로그명, 별명, 그리고 소개글, 내 블로그 주제, 프로필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 별명이 닉네임이거든요. 앞으로 내가 블로그에서 활동할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닉네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뭐로 지어야 하는지. 근데 요거는 나중에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그렇게 시간을 여기다 쏟지 마세요. 저도 이 닉네임을 여러 번 변경을 했어요. 뭐 짓기 어렵다 하시면은 처음엔 내 별명 있죠. 그걸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 블로그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글쓰기거든요. 이런 닉네임 같은 건 부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수정을 하시면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개글, 여기에는 내 블로그에 어떤 글을 쓸 건지, 나는 누구인지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공간이에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썼고요. 이것도 계속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좀 뭔가 바꾸고 싶은 멘트가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주제, 이거는 내가 앞으로 어떤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할지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러 개의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주제로 글을 좀 써야 될지 모르겠고 블로그를 어떤 주제로 운영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요 맨 밑에 주제 선택 보류 있거든요. 요거 선택하시고 나중에 내가 블로그 주제를 정했다 하시면 그때 다시 여기 기본 설정 들어오셔가지고 변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요거는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와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기 등록 누르시고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에서 선택해서 불러오기를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모바일의 커버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핸드폰으로 블로그를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에서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상단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말해요. 이것도 여기 등록 누르셔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설정은 이제 완료가 됐고 꾸미기 설정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크게 스킨, 디자인 설정, 아이템 설정, 네이버 페이 이렇게 나오는데 스킨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 스킨은 뭐냐면 내 블로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킨으로 블로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 블로그마다 들어가 보면은 디자인이랑 레이아웃이 다 달라요. 그거를 여기서 설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킨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 보시다가 내가 원하는 분위기와 느낌의 스킨을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거 만약에 라인으로 선택했다 하고 이제 미리 보기를 보시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나는 요게 마음에 든다 하면은 요거 이제 선택하고 미리 보기 보시고 그리고 바로 적용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너무 막 고르는데 시간을 쓰지 마세요. 나중에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레이아웃 설정이 있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블로그 화면에 표시되는 요소들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는 메뉴예요. 이 레이아웃 설정 들어가면은 요렇게 화면이 보이는데 저는 요 첫 번째 레이아웃 있죠. 요걸로 지금 15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 설정한 거를 좀 안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이걸로 내 블로그의 좀 분위기와 느낌을 바꿀 수 있어서 일단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아셔야 할 부분 몇 개만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타이틀, 메뉴 형태, 여기 사이드바 있죠? 요거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순서를 바꾸실 수 있어요. 이 프로필 영역은 고정이고요. 여기 블로그 정보를 내가 뭐 아래쪽으로 옮기고 싶다 하면 이렇게 드래그로 움직여서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보시면 좋을 게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은 위젯 사용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위젯에 보면 카운터가 있거든요. 이 카운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하고 계실 텐데 이 카운터가 뭐냐면 내 블로그에 하루에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보여주는 위젯이에요. 요거를 이제 체크하고 미리 보기를 보면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요 방문자 숫자, 투데이 오늘 들어온 방문자 수 그리고 토탈은 지금까지 내 블로그에 들어온 방문자의 총 합계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거를 나는 방문자 그래프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방문자 그래프 체크하시고 미리 보기 하시면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요렇게 보여져요. 요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오늘 기준으로 이 5일 전까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얼마나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시고 미리 보기 누르시면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과 위젯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세부 디자인 설정이 있는데 이걸 또 클릭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내가 어떻게 블로그의 느낌을 꾸미고 싶은지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정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리모콘이라고 해가지고 스킨 배경, 뭐 타이틀, 네이버 메뉴 디자인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블로그 메뉴 디자인은 어떻게 할지 좀 여러 개의 디자인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스킨 배경에서 내가 만약에 요 구름 모양을 선택했다 하면은 요 테두리의 배경이 이 구름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시고 원하는 디자인이 있다 하면은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단색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이제 흰색으로 놔뒀어요. 그리고 이 타이틀이 뭐냐면 여기 블로그 명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여기 상단 맨 위에. 그래서 여기도 글씨체도 설정할 수 있고요. 글씨 크기도 여기서 바꿀 수 있고 글자 색도 여기서 좀 바꿔볼 수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메뉴도 있는데 요거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 상단에 블로그 메뉴 있죠? 요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 선택해서 적용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서 어떤 디자인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기본 스타일로 하고 블로그에 집중하셔도 돼요. 왜냐면 좀 나중에 내가 글쓰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그때 아 블로그를 좀 꾸며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블로그라는 게 좀 나를 드러내는 공간이고 좀 나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게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면은 아, 좀 나도 예쁘게 꾸미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요거를 이제 변경하고 설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볼게요. 이거는 좀 중요한데 처음에 블로그를 개설하고 글을 모아 넣을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이 메뉴 사용 관리에서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 두 번째 열에 있는 블로그의 오른쪽 끝에 카테고리 관리를 클릭해 볼게요. 메뉴 사용 관리에서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면 요 하단에 게시판이라는 요 폴더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요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바로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 오른쪽에 카테고리명에서 이름을 수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일상이라고 카테고리를 이제 설정을 해볼게요. 일상. 자, 나의 일상으로 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요렇게 카테고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요 카테고리 또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거 좀 살펴볼게요. 여기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 표시 보이시죠? 요거는 이 카테고리 안에 글이 몇 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체크를 해뒀고요. 그리고 공개 설정 유무 보면은 만약에 요거를 이제 나만 보고 싶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여기에 뭐 개인적인 일기나 감정들을 기록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를 비공개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어떤 누구도 볼 수 없어요. 나만 볼 수 있고 검색에서도 제외가 돼요. 그래서 저는 보시면은 요 자물쇠로 표시된 카테고리가 다 비공개 폴더거든요. 되게 많죠. 저는 다 예전 글들은 비공개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주제를 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은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건지 분류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뭐 경제에 관련된 글로 쓰고 싶다 하시면은 비즈니스 경제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 보기가 블로그형과 앨범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여지는 거냐면 블로그형은 글을 기준으로 보여지는 거고 앨범형은 사진 위주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앨범명을 선택했을 때 이 썸네일, 대표 사진 비율을 정방향으로 할 건지 원본 비율로 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저는 그냥 블로그형으로 해뒀어요. 글로 보이게 해뒀거든요. 그리고 목록 닫기와 목록 열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 이 폴더를 하나씩 선택을 해볼게요. 만약에 연말정산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 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목록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목록 열기를 해야지 내가 연말정산 카테고리에 어떤 글을 썼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모주 청약 같은 경우는 제가 목록 열기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내가 목록을 열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5개까지 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냐 하시면은 뭐 상관없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블로그에 다른 글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목록 열기를 해주시면 좀 좋겠죠. 카테고리 접기가 펼치기가 있고 접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 카테고리를 좀 두 단계로 나눠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트 1, 파트 2, 파트 3 크게 나누고 그리고 파트 1에 이제 세부 하위 카테고리를 여기에 모아뒀어요. 요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고 제가 아까 카테고리 하나 만들었죠. 이거를 이제 끌고 이렇게 와가지고 드래그해서 여기 안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먼저 만든 카테고리 안에 이 나중에 만든 카테고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접기라는 말은 내가 이 큰 카테고리 있죠. 상위 카테고리 요거를 이 펼칠 건지 아니면 접을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 접기를 했을 경우는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이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거를 이거를 클릭해야지 요게 펼쳐져요. 근데 이걸 그냥 펼치기로 냅뒀다 하시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걸 펼치기로 냅둔 거거든요. 지금 제 블로그에서.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그냥 사람들이 요거 파트 1을 클릭하지 않아도 그냥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접기를 했을 경우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파트 1, 파트 2, 파트 3만 크게 보여지고 사람들이 요거를 딱 클릭해야지 요 하위 주제를 볼 수 있게. 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위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하시면은 펼치기로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요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요거를 체크할지 말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요 아임 플래너라는 카테고리를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대표라고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여기 공모주 청약에 있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이틀 전에 아임플래너 폴더로 글을 썼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글은 아임플래너 카테고리에 있는 글이에요. 공모주 청약 글을 내가 최근에 썼지만 요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나는 만약에 대표 카테고리 그냥 안 설정하고 최근에 쓴 글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 체크를 해제해 두시면 돼요. 저도 해제해 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고 기본 설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블로그를 나만의 홈페이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원하는 스타일로 꾸며보세요. 이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거든요. 부담을 갖지 마시고 운영하시면서 조금씩 수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